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이. 밤탱이입니다. 좀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좀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리시다면서 이번 거요. 아, 이번에 거의 뭐 갈아 넣었습니다. 인생을? 네, 제 열정을. 근데 용케 살아계시네요. 그쵸. 열정만 갈아서 넣었어요. 그래. 오케이, 잘했어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거의 뭐 빈센트 반 고흐 수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하는 피카소. 피카소 형님. 예, 아무리 미술을 몰라도 피카소는 아는. 저는 사실 저희 피카소 이거를 한 줄 알았어요, 눈미를. 아, 그래요? 네, 워낙 중간중간에 피카소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피카소를 따로 주제로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텐션을 좀 높여서. 아우, 좋습니다. 톤이 너무 낮나요? 네, 지금 너무 낮아요. 톤이 너무 낮나요? 아무튼 입체주의 하면서도 좀 나와가지고 요번에 피카소의 풀 스토리를 준비를 해봤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길게.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어린 시절, 청색 시대, 장밋빛 시대 이렇게 해서 1부를 끝낼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주의, 그 다음에 고전주의, 초현실주의. 이거는 이제 그 피카소가 그 시대별로 본인이 좀 추구했던 그림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목차를 나눈 건데, 이렇게 해서 2부 하고 그 다음에 3부에 게르니카, 정치적인 작품들, 그리고 말년 작품들. 이 사람 나이 먹으면서 화풍이 바뀌는데 그대로 밟아갈 거예요. 저 밟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밟혔다면서요? 아, 그쵸. 그래서 지금 얼굴 찌그러져 있잖아요. 지금 많이 펴진 거죠? 네, 맞아요. 더 어린 시절 먼저 보면은 네. 일단은 출생 나온다. 1881년 10월 25일. 곧 있으면 10월인데 우리랑 거의 100 몇 년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그러네요. 100년 조금 넘게 차이 나는 거. 그쵸? 그리고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가였어, 화가. 근데 막 잘 나가는 화가는 아니고 잘 안 나가는, 네. 잘 안 나가는, 유명하지 않은 화가였어요. 그리고 화가로 이제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뭐 교사도 하고 미술관 관리자 역할도 하고 그렇게 지내셨고요. 확실히 그래도 그 유전자를 좀 물려받았나 보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파블로 피카소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네. 파블로 피카소. 근데 아버지 이름을 보면은 이렇게 그러네. 피카소가 없네. 왜 그러죠? 피카소는 어머니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왜 그렇게 어머니 성을 붙였냐면은 요거는 이제 설이긴 한데 아버지가 화가로서 이렇게 날리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안 좋은 기운을 받기 싫어서 피카소 그 어머니 성을 따라서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뭐라 그러지? 미술가로서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좀 있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이 사람이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이름까지 바꾸진 않을 텐데. 그쵸,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이 피카소 어린 시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화 같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막 엄청난 천재 막 이런 등등등. 근데 피카소가 이제 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를 굳이 그렇게 정정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게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래서 미화된 것들도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유명해지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아버지랑 피카소랑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진 않았어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림은 비둘기를 또 좋아해서 풍속화를 많이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화가. 비둘기 화가로 좀 서울에서 비둘기 그랬으면 날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릴 때 스케치예요? 네, 스케치. 거의 뭐 9살, 10살 때 그린 헤라클레스 스케치인데 뭐 평범한 스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여기서 좀 하나 포인트가 이 지그재그처럼 그리는 옛날에 그 초사형 그릴 때 저렇게 많이 그렸거든요. 제가 저렇게. 만국 공통이구나 이건. 그러네. 똑같네. 헤라클레스 힘세니까 그 기운을 이렇게 그렸나봐요. 후광과 기운을 저렇게 그린 거겠죠? 그렇겠네. 네. 어쨌든 요렇다고 하고, 이 아버지가 피카소가 재능이 있으니까 키워주려고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이사를 가세요. 말라가에서 바르셀로나로. 잠깐 마드리드 거쳤다가 바르셀로나로 가는데 그때 미술학교를 이렇게 다닙니다. 미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첫 번째로 제출한 이 그림이 있는데 이 첫 영성체 출품을 한 거죠, 전시에. 근데 이 영성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은 16살 때? 그쵸, 16살쯤. 야, 근데 진짜 잘 그린다. 고전주의 스타일로 딱 그렸죠. 와, 15살, 16살에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수녀회에서 재단화를 이렇게 의뢰를 할 정도로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작품이 있냐면 어릴 때 그린 것 중에 과학과 자비. 이 작품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한번 설명 주셨죠? 우리 밤탱이님이 그림을 넣었었던 것 같은데 어디다가? 아닌가? 제가요? 그 피카소 갤러리 돌아다니는 그 얘기할 때 넣었었나 맞아. 본인이 넣었어요. 그렇구나. 맞아. 그때부터 이제 피카소는 진짜 얘는 진짜 성공에 목마른 사람 그런 이미지가 딱 있었어요. 그치 맞아. 네. 그러네. 또 이렇게 연결되네요. 맞아, 연결되네 또. 이렇게 연결시키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필수죠. 과학과 자비 작품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술대전에 출품해가지고 장려상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말라가 지역 미술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그래도 어느 정도 상도 받은 작품이고, 이때까지는 굉장히 좀 아카데믹한 스타일의 그림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아저씨랑 똑같네? 똑같죠? 네. 누구지 이 아저씨? 아빠인가? 띵동댕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를 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사이가 좀 좋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고 요거는 뭐냐면은 포스터 같은데요? 포스터예요. 콰트레 가츠라고 네 마리 고양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네 마리 고양이 술집 가가지고 친구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랑 많이 교류를 했는데 이때부터 아카데믹 스타일에서 벗어난 16살인데 술집 가요? 조금 나이 더 먹었겠죠.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런 좀 아카데믹한 스타일이었는데 젊은 이 화가들이랑 또 교류를 가지면서 본인의 그런 스타일로 접어들게 됩니다. 1900년에 친구들이랑 같이 파리로 가요. 그래서 이 카사헤마스를 굳이 넣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때 그렸던 그림을 보면은 물랭드라 갈레트 어디서 제목 들어보지 않았어요? 르누아르. 르누아르. 모네. 마네. 르누아르 맞긴 한데 맞아, 르누아르 맞죠? 맞아. 그거 비 표시한 거 춤추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뤘던 화가 중에 이 물랭드라 갈레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 누구지? 누구예요? 툴루즈 로트렉. 로트렉 아저씨. 키 작은. 알아요. 그 사람 그림을 좀 보고 참고를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저거 소재가 진짜 많이 그렸구나, 화가들이. 많이 지네들이 이제 놀던 데죠, 이제. 사교 파티 이런 거. 많이 놀던 데니까 많이 그렸나 봐. 요즘 같으면 클럽? 그렇죠, 클럽이지 뭐. 그렇고 뭐 오른쪽에 난쟁이 댄서 뭐 이런 그림도 그리고 거의 뭐 이제 놀면서 봤던 사람들이나 장면들을 많이 그렸고 여기서 카사헤마스 이 친구가 죽어요. 왜 죽냐? 이 사람이 성적 약간 무능력한 그런 게 있었대요. 성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비관해가지고 총으로 자살을 했대요. 굉장히 친한 좀 친구였는데. 직설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불구.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불구라는 게 뭐가 불구라는 건지. 그거는 뭐 우리는 알겠습니다. 고품격 교양. 오케이. 아무튼 그렇고 이 친구가 죽으면서 청색 시대로 접어들어요. 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이 카사헤마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래서 총 쏘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러네. 여기 이렇게 관자놀이 쪽에. 관자놀이 쪽에 이런 자국이 있죠. 그만큼 그 피카소한테 좀 영향이 있었던 친구다. 근데 청색 시대라는 거는 전체적인 그림의 색깔이 청색이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청색 시대로 들어갔죠. 이제 설명해 주시는구나. 네. 오, 확실히 알 수 있겠네. 푸르딩딩하죠. 청색 시대는 뭐 1901년부터 1904년 정도까지 한 3, 4년 정도 되는 시기 동안 그린 그림들을 일컫는데 이때는 파랑색, 초록색 이런 색깔처럼 좀 비슷비슷한 색깔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그림을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 맞아요. 네. 그렇고 피카소가 당시에 매춘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어요. 그래요? 젊잖아. 어리잖아. 저 정도 했으면 20살 정도 됐겠네. 20대 초반 정도. 81년생이었죠 아까. 그래서 이때 좀 매춘부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매춘부가 나오는 그림들도 많이 그렸는데 이 왼쪽에 있는 두 자매를 보면은 한 명은 수녀고 한 명은 매춘부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매춘부. 진짜요? 그리고 오른쪽이 수녀. 뭐 이런 그림을 또 그렸어요. 두 자매인데 한 명은 수녀고 한 명은 매춘부.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뭐 그런 느낌으로 그렸나 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인생이라는 작품인데 이 시기에 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저씨 있잖아요. 이 아저씨 네. 누구 닮지 않았어요? 이 아저씨? 잘생겼는데? 잘생겼죠. 네. 이 아저씨 아까 봤던 그 카사야마스랑 좀 닮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 친구를 여기다 좀 그려놓은 전 페이지 잠깐 봐도 돼요? 오 그러네. 잘 닮았죠. 네. 약간 닮았어. 코랑 이런 게. 얼굴이 좀 닮았어. 얼굴형이랑.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인생이라는 작품에 그려놨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피카소가 직접 지은 제목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어줬대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람의 일생을 얼마나 짧게 줄일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주의적인 작품이다 라고 하고 이 남녀와 어머니 사이에 그 두 개의 캔버스가 있잖아요. 요 가운데 요거. 여기 예. 아 아래쪽에도 있었구나. 요 두 개의 캔버스가 있는데 하나는 두 인물이 앉아서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는 한 명이 쭈그러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그리고 다른 거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가 이렇게 좀 좌절한 듯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술적으로는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성적 무능력을 가진 카사 헤마스를 예술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다? 설이 있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 상징주의라는 거는 어떤 이 그림의 대상들이 특별한 그런 뒤에 숨은 뜻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느낌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카소 자화상은 이때 당시에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봤나 봐요. 확실히 파란색으로 그리니까 저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짜 좀 우울한 느낌이 좀 들고 맞아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 피카소 얼굴이 되게 차갑게 좀 느껴지는 창백해 보이죠. 네, 그죠? 창백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차가울 것 같은 인상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초혼이라는 작품. 이건 이제 엘그레코라고 피카소가 좋아했던 화가거든요. 네. 그 사람의 그림을 좀 영향을 받아서 그린 거고 요거도 역시 초혼이 뭐냐면 이제 사람의 그 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 나도 계속 결혼 초혼.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은 재혼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혼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요런 그림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오르가스에. 그렇죠. 뭔가 이렇게 구성이 좀 비슷하죠, 느낌이. 이런 거에 영향. 아래는 현실 세계, 위에는 이제 사후 세계는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천국이나 뭐 이런. 그쵸. 그런 느낌. 그러네요. 그런 거를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정확하시네. 보면은 요 초혼에 카사헤마스의 영혼을 위로 나르는 말은 스타킹만 신고 나머지는 벌거벗은 3명이 매춘부를 지나 하늘로 질주한다. 왼쪽에 이제 3명이 매춘부가 이 사람을 지나서 이제 이 엉덩이 보이는 사람도 매춘부인 거 같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요 영혼은 여기 지금 말 등에 이렇게 누워 있고 얼등에 누워 있는 건가? 얼굴 있잖아. 얼굴 여기. 네, 얼굴이고 요거 다리 아니에요? 매춘부 왼쪽에 약간 그런 거 보다 다리. 그죠. 그런 거 같네. 어쨌든 여기 실려가지고 이렇게 실려가지고 올라가는 거. 근데 그 주위를 이제 매춘부들이 축하해주고 이제 축하해 주는 건지 뭐 그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을 이때 당시 또 그렸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그림 눈먼 기타 연주자라는 이런 또 청색 시대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장밋빛 시대. 장밋빛 시대는 장밋빛 시대는 말처럼 좀 어울리게 좀 샤방샤방한 게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때 이제 피카소가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파리로 가는데 몽마르트 언덕에 자리를 잡아요. 이때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탁선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는데 세탁소예요? 세탁선, 세탁하는 배. 진짜요? 애칭이었나 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건물에 뭐 빨래 같은 게 많이 널려져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되게 가난했어요, 피카소가. 이 건물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하고 그 자리만 이렇게 좀 기념처럼 남아있다고 하고요. 이때 당시에 여자친구를 만나요. 여자친구는 베르낭드 올리비에.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이 분인데 이분을 만나는데 이때 피카소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그런가? 뭐 아무튼 피카소도 이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좀 되게 좀 부리부리하고 잘생긴 것 같긴 한데. 잘생겼어. 네. 부리부리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 여자를 만나서 연애도 하면서
열심히 그림도 그리는데 올리비에가 피카소를 표현한 말은 뭐냐면은 꿰뚫어 보는 듯한 거의 노려보는 것 같이 이상한 깊고 검은 눈을 하고 땅딸만한 작은 키에 피부가 검었으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바심을 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 피카소가 키가 작아요? 그런가 보네.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런 여자친구 만나서 또 연애를 했고 또 이때 당시에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기욤 아폴리네르 좀 개그맨처럼 나왔는데 이 사람은 시인이에요, 시인. 되게 유명한 시인이고 당시에 문학계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시인이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상인 아니에요? 맞아요.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이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 그림도 사서 팔고 그리고 야수주의 화가들 작품들도 많이 구입하고 팔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피카소를 후원했던 사람이고요.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서커스랑 이런 걸 좀 좋아했대요, 당시에. 서커스랑 연극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피카소가 그런 느낌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피카소 고개사들 뭐 이래가지고 서커스 고개사들도 많고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때 당시에 좀 그림 화풍이 확실히 청색 시대보다는 색깔이 화사하고 좀 밝죠. 네. 약간 그레이 톤. 맨 오른쪽 거 빼고. 이게 좀 색감이 좀 전반적으로 막 엄청 밝고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그레이 톤? 맞아. 약간 그레이시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빨간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레이시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피카소가 불어도 좀 능숙능란해지고 그러면서 프랑스 문화에 좀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스타일도 좀 더 프랑스 미술계의 스타일에 좀 많이 따랐다라는 게 있고 왼쪽에 있는 고개사들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썰인데 당시에 친한 이 피카소 일당들을 그린 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카소는 없이? 피카소도 있어요. 피카소 있어요? 이 가운데 이 빨간색 오분 뚱뚱이 있죠. 네. 이 사람이 아까 봤던 그 아폴리네르 약간 뭔가 묘하게 닮은 것 같긴 해. 안 그래요? 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젊은 여자는 아까 베르낭드 올리비에. 네. 여자친구? 그리고 피카소는 어릿광대. 그러니까 뒤돌아 있는 이 친구였죠? 이 친구. 키를 좀 크게 그렸네. 그러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친구들을 그린 그림이다 라는 게 있고 장밋빛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 한 6개월, 7개월 뭐 이 정도 짧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청색 시대는 한 3, 4년 갔다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입체주의로 갈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입체주의는 2부에서 오케이. 2부에서 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2부에서 봬요. 안녕.